안녕하세요.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카메라 로우에서, 즉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에서 프리셋이라고 하죠. 프리셋, 즉 사전 설정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포토샵. 자, 이렇게 보이는 화면이 포토샵이에요. 그쵸? 포토샵에서 액션 역시 불러오고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할 때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내가 현재 화면이 포토샵 화면인지, 자, 포토샵 화면 눈으로 잘 익혀보세요. 특징적인 것은 왼쪽 위쪽에 보면 이렇게 PS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오른쪽 아래 보면 레이어 이렇게 있는 게 포토샵 화면이에요. 자, 근데 카메라 로우는 어떻게 들어가죠? 물론 여러분들이 브릿지에서 바로 카메라 로우로 연동할 수도 있지만, 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브릿지에서 불러오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은 바로 여기 필터, 그리고 카메라 로 필터, 이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필터, 카메라 로 필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 로 필터가 열리게 되고요. 자, 이렇게 생긴 화면, 이게 바로 카메라 로우예요. 어떻게 생겼죠? 슬라이드가 있는 형태, 이게 바로 카메라 로우입니다.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 어도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도비 카메라 로우, 그래서 ACR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사전 설정, 즉 프리셋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 3개 위에 보면 뭐가 있죠? 네, 이렇게 사전 설정이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불러왔고요. 자, 일단 사전 설정, 즉 프리셋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빈 공간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에서 두 번째 빈 공간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니까 나오죠? 여기서 아래에서 두 번째 프로필 및 사전 설정 가져오기, 이거를 누르겠습니다. 자, 눌렀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프리셋 있죠? 1, 2, 0, 3 엘란비탈 프리셋, 아니면 뭐 강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프리셋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선택하시고 열기 누를게요. 자, 열기 눌렀더니 자, 프리셋이 이렇게 도착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리셋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프리셋은 뭐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레시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마우스만 올려봐도, 내가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마우스만 올려도 이렇게 사진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저는 명륜당에서 만든 명륜당 01 프리셋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게 뭔가 하면, 자,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명륜당 01 있고 100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여기 슬라이드를 낮춰 볼게요. 적용이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씩 올려가지고 내가 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프리셋은 되게 강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내가 여기 위에 있는, 자, 제가 강의에서 포토샵은 오페시티의 싸움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내가 좀 더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오른쪽 위에 보면 편집 툴이 있습니다. 보이죠? 오른쪽 위에 편집 툴, 편집 툴을 누르고요. 만약에 사진이 너무 밝다라고 하면 노출 조절해서 어둡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던 대비, 대비는 여기 대비를 움직이는 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검정 계열을 통해서, 검정 계열을 통해서 내가 대비를 더 줄 수도 있고 대비를 낮추고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 명료도나 텍스처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쨍한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텍스처를 올려주면 되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올리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많이 올리면 픽셀이 깨진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살짝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제가 프리셋을 만들 때 모든 사항들을 다 예측해 가지고 만들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쉬운 점은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특히 곡선 부분에서, 만약에 내가 곡선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사진이 톤이 좀 다운된 느낌이 드는데 노출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노출 올리면 되긴 하지만 노출 올리면 밝은 부분이 또 하얗게 날아가 버리죠. 그때는 여기 곡선을 선택해서 첫 번째 게 아니라 두 번째 거, 요거 두 번째 거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에서 내 가운데 부분을 자꾸 이렇게 올려주면 전체적인 밝기를 향상시키긴 하지만 특히 중간 계열의 밝기를 향상시켜서 여러분들의 사진이 좀
묵직하게 나온 경우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진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다양한 프리셋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프리셋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별로 사용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그쵸? 적용하고 수정하기까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 누르면 포토샵 본판에 열리게 되죠. 자, 이렇게 포토샵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전의 사진, 원본 사진에 비해서 훨씬 더 밝고 화려한 이미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뭐 강의 시간에 배운 인물의 얼굴을 밝힌다든지 전체 인물이 있는 부분을 밝힌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강의 시간에 배운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번에 우리가 해볼 것은 액션입니다. 액션 불러오기. 자, 다른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와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저는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냥 포토샵에서 불러오셔도 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브릿지를 통해서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브릿지를 통해서 불러오니까 바로 뭐가 나오나요? 그쵸? 바로 카메라 로고가 열리죠. 자, 열기 해서 포토샵 본판에 일단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 본판에 이렇게 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뭐죠? 그쵸? 액션을 불러와야 되겠죠. 액션은 여기 삼각형 모양 하셔도 되고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쵸? 작업 내역이 있고 액션. 이렇게 액션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도 되고 빼가지고 다시 원래 위치에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그쵸?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모양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액션들이 쭉 나오는데요. 아직 뭐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액션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단축키까지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차차 또 공부해 보시면 되고, 제가 액션 강좌 지난번에 액션 강좌 한번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한 번 더 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는 이제 액션 만들기까지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액션 불러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액션 불러오기 위해서 이 액션 란에 보면 짝대기 4개짜리 보이죠? 오른쪽에 짝대기 4개짜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액션 불러오기, 그쵸? 액션 불러오기를 선택할 거예요. 자, 액션 불러오기. 자, 영문판 같은 경우는 지금 영문판은 제가 따로 만든 게 포토샵 액션 2023, 요 영문으로 된 게 영문판에 사용하시는 거고요. 한글판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글판에서는 포토샵 수강생 액션 2023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선택해 볼게요. 포토샵 수강생 액션 2023 불러오기. 자, 그러면 제일 아래에 가면, 여기 제일 아래에 가면 포토샵 수강생 액션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메라로 HDR 요거를 사용해 보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로 HDR 선택하고요. 자, 선택했죠.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있어. 그쵸? 왼쪽이 녹화 버튼이고 플레이 버튼. 자,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는 거야. 그러면 플레이. 자, 그러면 바로 HDR이 적용이 됐죠. 카메라로 HDR이 적용된 거예요. 자,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과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과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보인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첫 번째 방법. 여기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불투명도에서 이걸 슬라이드 되고 0으로 하면 효과 적용이 하나도 되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되고요. 올리면 올릴수록 HDR이 적용된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해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그냥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정말 지금 포토샵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그쵸, 적용하는 거죠. 다른 걸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사진을 더 밝게 하고 싶다. 사진 밝게 선택하고요. 그리고 선택했어요. 플레이. 적용됐어요. 너무 밝아요. 그러면 불투명도 조절해서 여기서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정도로만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완성이 됐어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끝. 자, 잘 모르시는 분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더 내가 난 레이어 마스크도 좀 알고 이것저것 해볼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일단 원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내가 좀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몰라도 자꾸 따라해 보세요.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카메라 로 HDR 선택했어요. 실행. 그러면 좀 과하게 됐죠. 자, 첫 번째 방법 아까 알려드린 거는 불투명도 조절만 해서 끝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것보다는 자 100으로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 제 녹화 화면이 조금 작아서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살짝 줄여서 크기가 안 줄어드네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녹화 버튼이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그렇거든요. 잠시만요. 자, 녹화 버튼이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조금 올렸습니다. 자, 보면 여기 아래쪽에 FX, 그쵸? FX 옆에 요걸 우리가 마스크라고 했어요. 마스크. 자, 마스크를 선택할 건데, 자, 우리가 첫 번째 방법, 마스크를 선택하고 흰색이니까 흰색은 현재 레이어를 다 보여준다 그랬죠. 근데 우리 단축키 컨트롤 I를 하게 되면, 자, 현재 레이어를 다 블라인드 처리해라, 보이지 않게 해라, 이런 명령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컨트롤 I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것도 내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 상황에서, 자, 이 상황이에요. 그쵸? 아까 어떤 상황이냐, 액션 실행한 상태에서 Alt 키, 맥북은 옵션 키,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스크 눌러주면 바로 검정색 마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흰색으로 칠하는 부분만 HDR 적용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브러쉬 선택하시고요. 불투명도는 20에서 30. 자, 불투명도 30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어떤 원, 선명한 원이 아니라 부드러운 원 선택된 거 다시 확인하시고요. 한번 확인되면 계속 적용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칠하는 색, 위에가 검정색, 아래가 흰색이죠. 여기 화살표 눌러주면 이렇게 바뀐다고 했고, 아니면 단축키 X, 그쵸? 지금 나오고 있죠? 단축키 X 눌러주면 이렇게 X만 눌러도 바뀌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단축키 X 눌러가지고 흰색 올라온 거 확인하고요. 원하는 부분에만, 자, 크기 조절 어떻게 한다고요? 크기 조절은 우리 키보드 P 옆에 있는 대괄호 이용해서 크기 조절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칠해 준다는 거죠. HDR이 적용돼도 되는 부분,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되는 거 보이죠? 이쪽.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 저는 특히 이 앞쪽에 전경이 중요했어요. 전경 부분도 이렇게 칠해가지고 좀 단풍이 빛을 받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뭐 어느 정도 과하지 않은, 자, 껐다 켰다 볼게요. 눈동자 보이죠? 눈동자 껐다가 켰다가 마치 조명이 들어오는 듯한, 조명이 어디선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완료가 되면 한 번 더 액션을 적용해도 되긴 하지만 이왕이면 합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아무 데나 하면 돼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해놓고요. 자, 우리가 사진의 요 폭포 부분만 좀 밝히고 싶어요. 폭포만 밝히고 싶다. 자, 사진 밝게 있죠. 사진 밝게. 요거를 플레이. 밝아졌죠? 하지만 너무 밝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자, 그러면 일단 Alt 마스크, Alt 키 누른 상태에서 마스크 누를 거예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마스크 눌렀습니다. 다시 어두워졌죠. 왜냐하면 현재 레이어를 블라인드 처리한 거니까 보이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흰색으로 칠해주는 부분만 그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폭포 부분, 폭포는 밝을수록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근데 밝을수록 좋긴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쵸? 하이라이트가 날아가지 않게 밝은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후 볼까요? 전과 후. 확실히 폭포 부분만 더 밝아졌죠. 그리고 자연스럽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완성시키시면 돼요. 자,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됐죠? 자, 근데 이제 단풍을 나는 좀 더 붉게 하고 싶다. 그쵸? 우리가 물론 카메라 로우에서 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자, 카메라 로우에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하죠? 여기서 단축키 T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포토샵이에요. 포토샵에는 단축키 T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어딜 가야 돼요? 필터, 카메라 필터. 여기 와야지만 단축키가 적용이 됩니다. 자, 이 상태. 자, 보시죠. 카메라 로우라는 프로그램, 오른쪽에 슬라이드가 있는 프로그램에서 단축키 T. 바뀌었죠, 단축. 오른쪽 마우스 클릭, 채도 선택하고요. 채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붉은색 부분, 오렌지빛에 대고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더 붉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물론 내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색조 한 다음에 색조를 낮춰줘도 더 붉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일단 확인하고 나갈게요. 확인. 자, 그리고 단축키를 쓰고 싶다 그러면 카메라 로우에서 하시는 거고요. 자, 근데 나는 단축키보다 강의 시간 때 배운 선택 색상을 사용하고 싶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하고 더 정교합니다. 색상 다루는 거. 자, 라이브러리가 있고 조정 있잖아요. 조정에서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선택 색상 이걸 눌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정신이 조금 이렇게 몽롱해지신 상태에서 이 조정이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걸 못 찾으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마스크 옆에 보면 역시 뭐가 있죠? 요거 클릭한 상태에서 보면 제일 아래에 선택 색상이 있습니다. 이걸 하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못 찾겠다라고 하면 여기서 하셔도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강의 시간에 배운 대로 제일 끝에서 두 번째 선택 색상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색상을 여러 가지 계열로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번 가을 사진에 적용하는 것은 주로 빨간 계열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빨간 계열 선택하고요. 여기서 녹청만 낮춰줘도 훨씬 더 붉은 느낌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다 못할 때는 어떻게 하라? 자, 녹청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하면 가는 방향을 안다는 거죠. 이게 더 좋은 분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녹청을 좀 낮춰주시고요. 마젠타도 해봐요.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어떤 방향인가요? 그쵸? 오른쪽 방향이죠. 근데 너무 과할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주고요. 이렇게 15 정도. 노랑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어떤 방향이에요? 요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뭔가 하면 올릴수록 빨강색이 아니라 다홍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다홍색 붉은색을 원한다 그러면 노랑을 올려주시면 되고 이 사진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정은 낮추고 올리고 했더니 자, 보통 붉은색은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어두울수록 붉은색이 향상된다 그랬어요. 자, 검정을 넣어준다는 것은 색의 명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좀 어둡게 만든다는 거죠, 색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자, 전후 볼게요. 전과 후를 봤을 때 훨씬 더 붉은 단풍의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이미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치 않은 곳에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어 병합해서 나가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좀 자신감이 생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이미 마스크가 돼 있죠. 흰색 마스크. 흰색은 현재 레이어, 즉 우리가 채도를 올린 이 레이어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빨간색이 끼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지워낼 수 있다고요. 어떻게? 지금 현재 흰색 마스크니까 검정색을 칠해주면 빨간색이 아까 빨간색 올린 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흰색, 검정색. 자, 단축키 X 눌렀더니 검정색 바뀌었죠. 검정색으로 나는 이 부분까지 빨갛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부분만 이렇게 칠해주면 이 부분의 빨간색은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빨간색은 이렇게 사라지게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레이어 마스크 원리까지 터득하시면 거의 전문가 수준의 포토샵 능력을 갖추시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하고 저장하면 되겠죠. 자, 근데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진의 사이즈는 요거는 좀 작아요. 제가 보여드린 것은 사진이 컸는데 어쨌든 4000 곱하기 3000 정도 되니까 1200만 화소 정도, 좀 화소가 낮죠. 근데 어쨌든 이 사진을 내가 웹에 올릴 때는 사이즈를 줄이는 게 좋죠. 그래서 이미지 크기 가서 인스타그램 사이즈인 1080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꾸면 자, 이렇게 작아졌어요. 그렇죠? 사진을. 나는 포토샵 화면에서 좀 크게 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제로 하면 원본 사이즈고요. 컨트롤 1 숫자 1을 하면 컨트롤 1을 하면
원본 사이즈로 보이고요. 컨트롤 제로로 하면 화면에 꽉 차게 보이죠. 근데 지금 오버가 된 거예요. 왜 화질이 떨어졌을까? 당연하죠. 1080이고 지금 보시면 168% 확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대를 너무 많이 하니까 깨져 보이는 거지 절대로 흐릿한 사진이 아닙니다. 컨트롤 1을 해서 보면 이게 바로 웹에 딱 올라가는 선명한 사진이죠. 하지만 사진의 크기를 줄이면 선명도는 기본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가지 방법 알려드렸지만 여기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필터, 그리고 선명 효과, 그리고 원샷 마스크를 들어간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여기 수치를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프린터물에 제가 나눠드린 것을 보면 약한 샤픈, 중간 샤픈, 강한 샤픈이 있는데 한번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해보세요. 자, 지금 저는 강한 샤픈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강한 샤픈 150, 0.8, 20을 넣을게요. 150, 0.8, 20. 좀 세게 나올 것 같네요, 사진이. 자, 어때요? 선명해졌죠? 선명해졌는데 내가 여기서 좀 더 선명한 것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 어떤 게 더 내 이미지에 더 선명하게 만들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다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조절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계값을 낮추면 더 어때요? 여기서 한계값을 낮추는 것만 해도 가능선들이 더 선명하게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이미지를 줄이고 원샷 마스크 했는데 아직도 쨍한 느낌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계값을 낮출수록 더 쨍한 느낌이 든다는 까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되고요. 근데 확인 누르면 돼요. 근데 일단 액션도 제가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액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화면을 이미지 크기를 줄이기 전으로 돌릴게요. 자, 일단 큰 화면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4245 곱하기 2830 큰 이미지를 우리가 웹에 올리기 전에 작업하면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액션 가서 보시면 요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하지 않았는데 제일 아래쪽 보면 다단계 리사이징이라는 게 있죠. 다단계 리사이징. 이거를 플레이 할 거예요. 자, 컨트롤 1, 0, 1.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상당히 선명한 이미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단계 리사이징은 어떻게 했냐?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지 크기를 한 번에 줄인 게 아니라 이미지 크기 줄이고 원샷 마스크 하고요. 또 이미지 크기 조금 더 줄이고 원샷 마스크. 그리고 마지막에 이미지 크기 한 번 더 줄이고 원샷 마스크. 이렇게 해서 만든 이미지.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다단계 리사이징 해서 바로 재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거는 제가 1400으로 만들었습니다. 1400 사이즈가 되도록. 근데 나는 웹에 올리는 게 나는 1400이 아니라 다른 사이즈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어떻게 하시냐? 조금 어렵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1400으로 올리셔도 되고 1400 된 이미지를 한 번 더 줄여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1400보다 내가 특정하게 계속 사용하는 이미지 크기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어려우면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미지 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 있죠? 세 번째 거 선택해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1400이라 돼 있죠? 이거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 나는 인스타그램 사이즈인 108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1080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현재 이 액션이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1400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 볼게요. 확인. 그리고 나서 제가 작업 내역에서 다시 자, 큰 이미지로 왔어요, 지금. 자, 요 이미지에서 액션 그리고 다단계 리사이징을 플레이하면 아까는 1400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1080. 그쵸? 이미지 크기 보면 1080으로 이렇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 버튼만 누르면 항상 1080 사이즈로 다단계 리사이징이 된 쨍한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수정해 볼까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 크기 1400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1400 그리고 확인 하면 또 1400으로 수정이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여기 주파수 분리법이라든지 하이패스 매핑,
빠른 피부 보정 요거는 강의 시간에 다뤘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파수 분리법은 제가 이미 만들어 둔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카메라 로우에서 프리셋 불러오기, 사용하기, 그리고 포토샵에서 액션, 불러오기,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잠깐 제가 시간을 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제 강의 포토샵 강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포토샵 강좌는 아주 기초부터 꽤 고급적인 과정, 지금 제가 볼 때 제 스타일의 강좌가 좀 없어요. 그 다 다를 거예요. 당연하죠. 포토샵을 하는 분들이 다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상당히 쉽게 저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수고를 줄이고 빠르게 작업을 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영상도 제작하고 있으니까, 지금 온라인 강좌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이번 강좌 들으신 분들은 2만원 또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이번 겨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하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란비탈 박승욱 작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